민주당에서는 즉각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떤 즉각적인 행동이냐 하면 바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참을 만큼 참았다. 오늘이 데드라인입니다. 오늘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카드를 꺼내겠다.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헌정질서 유린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19일째입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내일이 지나면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겠다라는 뜻일까요? 수요일로 저희가 날짜를 박아서 최종적 시한을 준 것은 맞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제시한 데드라인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까지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대행 탄핵하겠다는 건데요. 자, 최재현 앵커, 이번에도 사실 압박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입니까? 어떠세요? 네, 그게 지금 취재 기자들의 가장 큰 궁금증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 카드를 꺼낼 것인가? 네. 오늘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정말 대행의 대행도 탄핵을 할 것인가? 이 부분 궁금했는데요. 제가 전화 통화를 원내 지도부와 해봤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탄핵을 할 거면 날짜를 못 박았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상목 대행이 대행직을 유지한다고 경제가 지금 더 좋아지고 있지 않지 않느냐. 헌재도 그리고 과거 그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장이 탄핵할 당시에 탄핵 남발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 탄핵하려면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을 할 거라면 오늘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할 시에 언제 탄핵하겠다. 날짜를 못 박았을 텐데 그런 건 안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놓고 안 하기로 하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같이 꺼내놨습니다. 데드라인은 박았는데 오늘까지 안 하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날짜를 박지 않았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오늘까지 이제 헌재 선고 기일이 없으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무산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헌재 압박을 위해서 이런 민주당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들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지금 일각에서는 나오는 그 기류입니다. 물론 실제 탄핵을 추진할지 여부는 금요일 본회의까지 가봐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원내 지도부에서도 상황에 따라 조금 유동적으로 언제든지 다시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최대행을 탄핵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어떻습니까? 어떤 기류입니까? 저는요, 이 탄핵도요, 우선순위가 있다고 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당연히 탄핵해야죠.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 보면. 아, 당연히 해야 된다? 당연하죠. 본인이 지금 이번에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라야 된다고 말하면서 본인이 헌법재판소 결정 따르고 있습니까? 본인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결정을 위원인 것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저는 그런 말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이 탄핵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원칙을 좀 지켜야 됩니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를 빨리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떤 탄핵을 할 분들이 있으면 하는 것이지 저는 탄핵에 대해서는 뭐 이제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지도부에서 현명하게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지금 최상목에 대한 탄핵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보면 마음은 이미 탄핵시킨 거죠. 그러니까 탄핵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참고 있다 이렇게 들리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국민의힘에서는 이것 또한 민주당이 초조하기 때문에 협박, 압박, 겁박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것이고 최상목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도 아니고 그 마은혁이를 헌법재판관의 지위로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은 지금까지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짜 궁금한 건 무엇일까? 물론 최지원 앵커가 이렇게 취재를 해와서 저희한테 궁금증을 좀 풀어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진짜 나중에 하는 것 아닌가? 진짜 속내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진짜 민주당의 속내는 무엇일까라는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헌재는 신속히 선고해라 총공세를 하고 있는 민주당인데 최상목은 마은혁을 임명하라. 근데 마은혁을 임명하게 되면 마은혁 재판관이 변론 포함되기 위해서는 변론을 재개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시간이 더 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려는 걸까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임재 변호사님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배경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셈법이 복합적으로 지금 고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변수가 너무 많이 등장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국회에서 갖고 있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구성권을 침해한 부분이 맞다. 여기까지는 명확한 결론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 결정이 있다고 해서 마은혁 후보자가 바로 임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는 거쳐야 하는 그 상황이고요. 하지만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려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탄핵 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맞거든요. 또 셈법이 복잡합니다. 그러면 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만약 지금 임명을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려면 변론을 다시 열어야 되고 그럼 또 길어지게 되고 앞으로의 변수 너무 많거든요. 네. 그리고 4월에는 지금 헌법재판관 2명의 퇴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되는데 6인 체제에서 과연 선고까지 내릴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서 지금 복잡한 셈법들 때문에 섣불리 또 임명을 하지도 못하고 있고 임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하면서 탄핵까지는 또 가지 못하고 있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